내가 무너졌다고? 그게 끝난 것 같아? 웃기지 마.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 죽기 전엔 독고탁. 그 이름 세 글자는 이제 몰락이란 단어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신라주조의 왕자를 지배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해임 통보서를 쥔 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그의 눈앞에 흐릿하게 떠오른 건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끝내 자신조차도 등 돌린 운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 영상은 단순한 드라마 해설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상한 그 모든 전개를 무너뜨릴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숙은 왜 전처의 장모와 함께 살겠다고 했을까요? 동석은 왜 그 말에 완또냐라는 막말까지 쏟아냈을까요? 그리고 장모는 정말 알츠하이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과 책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시청자 여러분의 심장을 움켜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차에는 지금껏 감춰졌던 장모님의 첫사랑의 죽음과 그 뒷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죠. 광숙이 직접 나서서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그 이야기를 확인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보고 싶었어. 그 사람을. 장모님이 처음으로 흘린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이 드라마는 단순한 가족극이 아닌 운명을 감당해낸 여성들의 이야기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독고탁.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 명예, 딸, 가족, 심지어 믿었던 동료들에게까지 배신당하며 파멸이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그려낸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가 무너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복수가 아니라 딸 셀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화면에 셀이의 이름이 떴고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못했죠. 셀이야, 아빠가 미안하다. 딱 한마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은 독고탁이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 광숙과 동석의 결혼식에 날아든 한 통의 전화. 그들은 마침내 모든 가족의 축복을 받아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마쳤고 아이들과 함께 웨딩홀 예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석의 휴대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독고탁이요? 한강이라고요? 말 그대로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 될지도 모를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탈하실 생각이라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드릴 48회 해설의 모든 내용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한 장면, 한 감정, 한 대사까지 완벽히 파고든 몰입형 분석입니다. 독고탁의 몰락, 광숙과 동석의 결혼, 장모의 눈물, 흥수와 옥분의 웨딩 라이브, 그리고 첫사랑의 죽음.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하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치매라고? 그게 진짜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일상의 수면 위로 마침내 진실이 떠올랐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이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며 결혼을 약속한 바로 그날, 장모 박정수가 우연히 듣게 된 치매라는 단어는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광숙에게 미소 지었지만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신세나 지면서 살 순 없어라는 말은 그녀 스스로의 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숙은 그런 장모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고통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라면 절대 이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전 이제 어머니를 가족이라 부르고 싶어요. 광숙은 결국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석은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았고 장모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침묵엔 모든 걸 허락한 듯한 체념이 스며 있었고 광숙은 그 무거운 허락을 오히려 더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정수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첫사랑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광숙이 어렵사리 찾아낸 박종호의 사진 한 장은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기억의 어귀에서 그를 불러내는 일조차 버겁던 그녀에게 그토록 사랑했던 이의 마지막 얼굴은 무덤덤한 채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종호야. 나 이제 너한테 가도 돼? 그녀는 아무도 듣지 못할 속삭임을 남기고 방 안에서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 옆엔 그녀가 간직하던 낡은 편지 한 통과 박종호의 흑백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광숙은 문을 열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저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석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혼란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의미로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 불러왔던가? 그는 장모의 희생, 광숙의 눈물, 그리고 그 자신이 애써 외면해온 무게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고탁.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조작 영상의 증거 불충분을 악용하며 다시 신라주조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장미애는 한 장의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끝낼 수 있겠어. 독고탁, 너랑 나 진짜 마지막이야. 서류엔 그간 자신이 수집한 독고탁의 범죄 정황과 내부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곧바로 검찰로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광숙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걸 넘기면 내 딸 세리는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 그게 괜찮겠어? 광숙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과 정의 사이의 무게는 너무 달랐고 지금 그녀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석이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리는 우리 딸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지킬 수 있는 딸이란 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장미애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좋아, 그럼 같이 가. 끝까지 함께 가주겠다면 나도 겁내지 않을게. 한편 경찰서에선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송일용이 진술을 번복한 것. 처음엔 독고탁의 짓이었다고 말했던 그가 갑자기 전부 제 개인 판단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바꾼 것이었죠. 이 진술 번복은 독고탁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경찰은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 유예 가능성을 검토했고 이에 따라 독고탁은 슬금슬금 복귀의 길을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박정수는 다시 광숙을 부릅니다. 이번엔 떨리는 손으로 광숙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내가 내 딸이 되어줘.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광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쏟아냅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제가 잘할게요. 두고 보세요. 그 장면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동석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받자마자 들려오는 말 한마디. 독고탁이 실종됐습니다. 동석은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 모든 평화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종됐다고요? 어떻게요? 한동석은 핏기 없는 얼굴로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어젯밤 11시경. 한강변 근처 CCTV에서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유서나 소지품도 없었고요. 광숙은 동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보며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동석은 말없이 그녀에게 전화기를 건넸고 그녀 역시 말없이 귀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단 몇 초 후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설마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불길해졌습니다. 경찰은 독고탁의 차량이 한강 인근 주차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고 내부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주? 실종? 자살? 아니면 위장? 모든 가능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은 다시 독고탁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심을 독고탁이 끌고 있는 동안 진짜 어둠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주조 내부에 침투한 비밀 투자자 K의 실체. 지금껏 뒤에서 독고탁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그가 독고탁을 벌인 인물이라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K가 접촉한 사람은 뜻밖에도 박정수. 그녀는 광숙 몰래 K와 단둘이 만납니다. 왜 날 불렀죠? 이제 사위 될 사람의 회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독고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더는 이런 제안 받지 않겠습니다. 박정수는 일어섭니다. 하지만 K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럼 당신의 가족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경고는 필요 없겠군요. 이 말에 박정수는 걸음을 멈춥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그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점점 잔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광숙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내가 내 딸이 되어줘. 그 한마디에 그녀는 결심합니다. 광숙이 모르는 곳에서 이 판을 끝내야겠다. 그 무렵 광숙과 동석의 결혼식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봄과 한결도 적극 나서며 드레스, 하객 리스트, 장소 섭외까지 도맡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미애였습니다. 그녀는 독고탁의 실종을 단순한 실종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자,
그리고 며칠 전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자신에게 날렸던 경고 메시지까지. 모든 게 계획된 듯한 위장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쉽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몰래 광숙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광숙아, 결혼식 미루는 게 좋겠어. 무언가 이상해? 진심이야? 광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독고탁의 딸 세리는 침대에 누워 아버지의 실종 뉴스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간 거야?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의 휴대폰으로 도착한 단 한 통의 문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을 거다. 번호는 없었습니다. 발신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경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장모 박정수의 방문을 조심스레 엽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머리맡에는 짧은 메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숙아, 난 조금 늦을 거야. 오늘은 나 혼자서 예전의 나를 마주보러 가고 싶구나. 광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장모님도? 그 시각 박정수는 오래된 주점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젊은 시절 박종호와 자주 찾던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술 한 잔을 시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중얼거립니다. 종호야, 나 아직도 널 기억해. 잊은 적 없어. 근데 나도 이제 끝을 준비해야 하는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이 잊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를 기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달래듯 그녀는 눈을 감고 박종호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종호야. 그 순간 낯선 남자가 그녀의 앞에 앉습니다. 검은 모자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박정수는 고개를 들고 묻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독고탁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박정수의 눈이 커집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그는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연기해야 합니다. 결혼식 당일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예정된 하객은 150명뿐이었지만 동석의 배려로 넓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화려한 꽃장식과 고급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가운데 광숙은 드레스를 입은 채 대기실에서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정수 어머님, 아직 안 오셨어요? 한봄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확인이 없고요. 광숙은 거울을 향해 속삭였다. 제발 무사히 와주세요. 오늘은 정말 행복하고 싶은 날이에요. 그 시각 호텔 외부,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은밀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차량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신원 미상인물 2명이 호송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살아 돌아온 독고탁? 그는 특수보호하에 다시 서울로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상황을 비공개 수사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독고탁은 입술을 깨물며 경찰에게 속삭였다. 그 사람 오늘 무조건 결혼식장에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K, 내가 믿었던 놈이죠. 오늘 광숙이든 동석이든 누군가를 노릴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단 2인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과거 수사 중 단서를 흘린 인물들 중 하나가 K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호텔 복도. 검은 수트를 입은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가며 블루투스를 만진다. 타깃은 신부 대기실. 모두 입장할 때까지 기다려. 폭발은 11분 후. 지시가 떨어졌다. 그는 다름 아닌 K. 신라주조의 숨겨진 지분을 조종해온 실세이자 이번 결혼식을 처형장으로 만들려는 주범이었다. K의 목적은 하나. 신라주조를 되찾기 위해 동석과 광숙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 그 시각 광숙의 드레스방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 앞에 선 사람은 박정수였다. 그녀는 새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광숙아, 나 왔어. 어머님,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근데 나랑 꼭 얘기 좀 하자. 정수는 광숙을 데리고 잠시 옆방으로 이동한다. 그 순간 정수는 광숙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넨다. 이게 뭐죠? 광숙아, 이건 내 유언장이야. 네? 나 치매야. 너도 알지. 하지만 아직 내 손으로 남은 걸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지킬 거야. 오늘 이 결혼식 반드시 지켜야 돼.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유언장을 공개해. 광숙은 손을 떨며 받는다. 정수는 빙긋 웃는다. 이젠 진짜 내 딸이잖아.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쪽에서 펑! 소리와 함께 소화전이 떨어지고 불이 번쩍 터진다. 불이야!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뛰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K는 조용히 메인 홀로 향했고 경찰들은 분산된 인파 속에서 K를 쫓기 시작했다. 독고탁은 무전기를 꺼내 외친다. 장모님이 위험합니다. 광숙이 있는 대기실로. 하지만 그는 이미 눈치챘다. K의 진짜 타깃은 박정수였다는 것을. K는 메인홀이 아닌 신부 대기실로 향한다. 그 안에는 오직 박정수만이 남아있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너 드디어 나타났구나. 어차피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렷하시네요. 내 딸 건드리는 순간 너는 끝이다. K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딸이라는 게 널 이렇게 만든 원인 아닌가요? 그는 정수를 향해 다가갔다. 그 순간 이게 누구 손인지 생각해봤나? 박정수는 자신의 백에서 리볼버 권총을 꺼낸다. 내가 던진 칼이 어디로 돌아올지 미리 가르쳐 줄게. 그러나 K도 움직인다. 몸싸움 끝에 총성이 울리고 정수는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진다. 동석과 광숙이 달려왔을 때 정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어머님! 광숙은 오열했다. 정수는 마지막 숨을 쉬며 광숙의 손을 잡는다.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딸아. 그리고 숨을 거둔다. 그 뒤편에서 독고탁은 달려와 경찰과 함께 K를 제압한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이 결혼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복도 너머 박정수가 쓴 유언장이 살짝 바람에 날린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진짜 적은 아직 남아있다. 그날 밤 독고탁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주조의 회장 자리를 잃고 세리에게도 등을 돌린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붙잡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사라진 이름표,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그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광숙이 내가 결국 날 무너뜨리는구나.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에 가까웠습니다. 독고탁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진 채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의 내면은 소용돌이쳤습니다. 다 끝났어. 더는 의미가 없어. 그렇게 입술을 깨물고 있던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못한 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독고탁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끝을 향해 가는 사내의 그림자는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반면 한동석의 집은 결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광숙과 동석은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웨딩 촬영을 앞두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숙은 나 이렇게 드레스 입을 날이 올 줄 몰랐어 라며 수줍게 웃었고 동석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널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분위기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독고탁이 실종되었고 마지막 위치가 한강 근처였다는 통보였습니다. 동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고 광숙도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 없잖아. 그 사람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렸고 동석은 그래도 내가 가봐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강변을 찾은 두 사람. 그러나 그곳에는 텅 빈 벤치와 그 위에 남겨진 독고탁의 휴대폰, 그리고 쪽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나처럼 못난 놈이 감히 무언가를 가지려 한 게 죄였다. 광수가 미안하다. 동서가 부탁이 있다. 세리를 지켜줘. 쪽지를 읽는 순간 광숙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동석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갑게 내리쬐는 달빛 아래 한 시대의 끝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독고탁이 한강투신을 시도했지만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외부 접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리는 병원으로 향했지만 독고탁은 면회를 거부한 채 등을 돌렸습니다. 왜 나를 밀어내요, 아빠? 세리는 문 앞에서 울부짖었고 안에서는 독고탁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너한테까지 얼굴을 들 수 없어. 널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그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그는 병실 침대에 몸을 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미애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춰두었던 어떤 서류를 손에 쥐고 독수리술도가로 향한 것입니다. 그 서류는 독고탁이 조작한 수입 증명서와 허위 납품 계약서였습니다. 그동안 증거가 없어 망설이던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봐줄 수 없다는 결단으로 문서를 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술도가에 도착한 장미애는 광숙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이제는 이걸 내가 처리해야 해. 그녀는 묵직한 파일을 건넸고 광숙은 파일을 넘기며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걸로 정말 끝인 거죠?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진짜 이 자리를 책임질 사람이 됐다는 증거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광숙은 동석과 상의 끝에 해당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찰은 독고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시작했고 신라주조 주가와 평판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숙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술도가 식구들과 함께 제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흥수와 옥분의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됐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가족과 지인들이 실시간으로 축하했습니다. 장모님 역시 병세가 악화되었지만 그녀는 광숙에게 넌 이제 진짜 내 딸이야. 절대 내 걱정하지 말고 너만의 가정을 지켜라고 말하며 광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마지막 반전은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독고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과 병상에서의 눈물 속에서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독고탁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하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멈췄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자리를 떴다. 화려했던 장식은 어느새 눈물 젖은 꽃잎으로 가득했고 웨딩 마치 대신 울려 퍼진 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뿐이었다. 광숙은 드레스를 입은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박정수가 남긴 유언장이, 눈에는 그녀가 처음으로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의 마지막 얼굴이 어른거렸다. 이렇게까지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동석은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 이 결혼 어머님이 지켜주신 거야.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야. 그 순간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절대 어머님 일은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한편 독고탁은 경찰 차량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이번 사건이 단지 한 명의 악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K의 뒤에 또 다른 그림자 정수의 유언장에 쓰인 그 이름, 그것이 지금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엔 붉은 펜으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조태강을 조심해. 이제 모든 것은 다시 시작이었다. 박정수의 죽음 위에 피어난 결혼, 독고탁이 마주할 새로운 적, 그리고 광숙과 동석의 피보다 진한 약속. 이 드라마는 이제부터가 진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